안녕하세요, 카메라테입니다. 제가 이번 첫 영상에서 제 채널 소개와 함께 더불어 EOS R5를 사용한 리뷰를 소개해드려 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OS R5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만나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2차 예판 때인 8월 7일에 저는 이 R5를 수령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운하게도 수령 당일날 전원 먹통 증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바로 AS 센터에 입고가 되었으며 교품 판정을 받는 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품을 받고 나서도 쉽사리 리뷰를 하지 못하고 언제 다시 또 전원 먹통 증상이 올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다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진득하게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먹통 증상이라든지 그 외에 별다른 불량 증상은 없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저의 사용기를 한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리뷰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EOS R5에 대한 리뷰를 하기에 앞서 간단한 테스트 영상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테스트 영상은 집 앞에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친구와 당일로 전주 여행을 가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계획성 없이 촬영된 영상이긴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도 느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R5를, 친구는 OD 마크4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이 되었을 때 색감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저는 C 로그를 사용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비롯한 나머지 설정들도 전부 커스텀으로 사용을 하였지만, 친구 같은 경우는 OD 마크4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와 C 로그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설정값들 또한 저와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캐논사이기는 하나 색감의 차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D마크4와 R5가 촬영한 푸티지 하단에 모델명을 기입을 해놨으니 장면마다 어떤 카메라가 찍었는지 확인해보시면 그 또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영상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K로 찍은 게 맞고요.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친구의 OD마크4와 이질감을 조금 줄이고자 4K가 아닌 FHD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FHD지만 10비트의 사둘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색 보정이라든지 영상 퀄리티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물론 4K는 더 우수하지만 FHD 또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부분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EOS R5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논 하면 색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캐논의 R5를 사용하면서 색감이 정말 우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캐논의 인물 피부톤은 예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의 A7 마크3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색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색 보정에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바디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색 보정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R5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고 저에게 쾌적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기기임에는 틀림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R5가 가지고 있는 바디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색감과 더불어 이 바디의 디자인 또한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제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EOS R5의 바디를 만져보고 느낀 점은 바디가 정말 단단하고 만듦새가 훌륭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감이라든지 손잡이 부분의 그립감도 타사 미러리스에 비하여 가벼운 무게는 아니나 그립감이 주는 이점으로 인해서 훨씬 손에 주는 피로감은 덜하지 않나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캐논의 다양한 렌즈군입니다. 제가 지금같이 사용하고 있는 소니 바디들 또한 소니의 이 마운트 렌즈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R5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인 RF 렌즈뿐만 아니라 DSLR에 사용했던 EF 렌즈들 또한 별도의 어댑터만 장착을 하게 된다면 네이티브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F 렌즈는 RF 렌즈분들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다양한 렌즈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EF 렌즈에 드롭인 ND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을 하게 된다면 RF 렌즈 앞에 ND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우수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말로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으로 캐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의 부가적인 기능이 아닐까 싶으며 이는 캐논이 DSLR 사용자들을 고스란히 미러리스 사용자들로 묶어두기 위한 마케팅적인 요소일 수는 있으나 사용하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이는 기존의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더불어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바로 편의성적인 측면입니다. 스위블 디스플레이와 풀터치를 지원하는 액정 화면인데요. 물론 지금 출시한 소니의 A7S3 또한 이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스위블 액정을 탑재했으며 풀 터치스크린을 장착함으로써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캐논의 장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α7 마크3에서 넘어온 입장에선 이러한 부분이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 편리한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EOS R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이었고요. 이번에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발열 이슈입니다. 캐논에서 출시 이후 한 번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발열에 대한 관리를 조금은 완화를 시켜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화적인 측면이지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샷을 짧게 가져가는 사용자들이라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웨딩이라거나 행사 또는 상업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EOS R5는 상당히 발열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브 바디가 아닌 주력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바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반대로 돼야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분명 격자가 존재하다가 촬영을 하는 순간
그 격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캐논 바디를 처음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어딘가 설정이 잘못됐나 싶어 하루 종일 설정을 건드려 보았지만 이거는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캐논 바디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니 바디를 사용할 때는 촬영 중이지 않을 때나 촬영 중이거나 항상 격자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캐논에서 그 부분이 지원을 하지 않아 격자가 눈에 익은 저에게는 정말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격자를 촬영 중에 띄워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논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캐논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요즘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센서 옆 셔터막이 녹아내린다는 증상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센서라든지 셔터막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초기 물량이 많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꽤 많은 빈도수로 그러한 증상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이 R5를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제 바디 또한 그렇게 차광막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또한 캐논에서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하여 사용자들에게 조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용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캐논 EOS R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제가 이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필름 메이킹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거나 보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편집 툴 파이널 컷의 저만의 노하우나 촬영 기법에 관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게으르지 않게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